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금요일 저녁에도 언더스탠딩을 시청하시기 위해서 네. 실시간으로 유튜브 화면 앞에 모여 계신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네. 오늘까지는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금요일은 좀 추울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요즘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야 이게 직업이고 일이니까 예. 저도 놀러 나가고 싶습니다만 와. 앉아 있는데 하여튼 요즘 여러분 하여튼 고맙습니다. 환상적인 날씨죠. 네. 그러나 또 뭐 날씨만큼 환상적인 분을 모셔왔죠 저희가. 그럼요. 3프로 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이 네. 요즘 자동차 업계의 이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실 거고요. 예. 이어지는 시간은 오랜만에 김상훈 기자를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겁니다. 네. 금리 얘기. 요즘 시중금리 이야기. 대출 금리가 모든 게 금리에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나는 시절인데 요즘 금융회사들의 금리 동향은 어떤지 네.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리 동향을 브리핑해드리는 매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짝 들어봤는데 앞으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앞으로 기준금리 올라가면 대출금리 오를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오를 거다. 아 그거보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만나보죠. 네, 네. 3프로 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 권순우 왜 팀장입니다. 놀라십니까 이거? 아, 이 목걸이 빼라 그래가지고. 목걸이 저희 멋있습니다. 3프로 목걸이. 네, 아니 뭐 멋있습니다. 3프로 TV 뭐. 그러니까요. 3프로 TV에 나올 때보다 언더스탠딩에 출연할 때 훨씬 더 긴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준비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괜히 높여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솔직히 이 정도는 어디 가도 못 구하는 콘텐츠인데 그걸 그렇게 자꾸 뭐라고 하시고 뭐. 네. 뭐라고들 많이 하시죠. 뭐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솔직히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여러분 말고는 또 시청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꼬여있는 인연이긴 합니다만 좀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네. 가끔 잘못할 때도 있지. 그걸 뭐 매번 뭐라 그러고 준비가 소홀하네 뭐.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가는 데까지 가보기로 하고. 네. 그 네, 지난주에 그 카카오 얘기했다가 주말에 전산센터 불러가지고 네. 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가 바로 거기란 그 화제 동영상인가 하면서 막 찾아오고 그랬더라고요. 아니 그 주가 올랐길래 네. 그럼 주가 올라서 조금 좋을 때 네. 조금 좀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좀 보자는 해보려고 얘기였는데 하는데 네.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네, 오늘은 테슬라 얘기와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냐면 자동차의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아니다를 두고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백오더라 그래가지고 사전 계약 물량이 되게 많아요 자동차가. 네. 그리고 그 전에 차량용 반도체 없다 그래갖고 차를 계속 못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 풀리면서 이제 공급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 자동차 회사들은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 분석가들은 니네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냐. 경기 안 좋아지고 수요 둔화되면 다 안 좋아지는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네.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주가가 6%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테슬라 머스크 CEO는 항상 당당하신 분이잖아요. 실적 나오고서 이게 제가 덧셈을 준비를 했습니다. 덧셈. 예, 애플이 2조 3천억 원, 아람코가 2조 원, 둘을 더하면 7천억 원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친 거보다 네. 테슬라가 더 높은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것이다. 머스크의 2.3조 원 달러죠, 장담은? 달러. 네, 원이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 네. 제가 잘못 2.3조 원은 저도 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원이 아니고 달러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로봇, 예. 네. 이렇게 걷는 로봇 네. 갖고 온 적 있잖아요. 옵티머스. 테슬라봇. 예, 걔는 빼고 걔 빼고. 걔를 빼도 애플과 아람코를 이길 수 있다. 야, 걔를 진짜 더하면 뭐 머스크는 진짜 자신감이 넘쳐요. 예. 그러게요. 여기서 그리고 자사주 매입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좀 어려울 거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하향 시나리오를 하더라도 50억에서 한 1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저는 단순하게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벤트로 보기보다 테슬라라는 회사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라가고 나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현금을 써서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사주니까. 예.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도 전혀 걱정할 게 못 된다라는 거고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지금 한 30조 7천억 원. 예. 거기에 이건 달러 베이스고 제가 원화로 그냥 계산해 왔습니다. 예. 이익은 4조 8천억 원 정도 돼서 예. 이익이 한 2배 늘었어요, 지난해 대비. 그리고 지금 매출도 30조가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숫자는 어마어마하네요. 예. 좋네요, 그래도. 예,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가 그 219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214억 달러잖아요. 오늘 매출이 나온 게. 근데 시장 컨센서스는 219억 달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에 좀 못 미쳤다. 그래서 주가가 6%가 빠졌습니다. 아니 매출에서 한 2% 빠졌는데 예상보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차량 인도 대수를 보면은 3분기 테슬라가 36만 5천 대를 생산을 하고 34만 3천 대를 인도를 했는데요. 예.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 거라 미리 보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량이 전년 대비 42%나 늘었어요. 물론 작년에 뭐 워낙 안 좋았죠.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근데 인도량 예측치가 37만 대였거든요. 예. 근데 실제 인도량이 그 34만 대였어요. 그 예측치가 37만 대, 실제 인도된 게 34만 대. 3만 대 차이네. 예. 인도량이라는 건 생산량과 같은 개념입니까? 실제로 준량, 예, 도착한 양. 생산하면 도착하는 거잖아요. 갖다 줘야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생산했는데 곧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죠. 재고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럼 판매량과 같은 겁니까? 인도량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겠죠? 판매량. 예. 그러니까 생산량은 생산한 거. 뭐 그럼 판매량이라고 그냥 통일해서 얘기할게요. 왜 네. 이 질문을 드리냐면 네. 인도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배달 직원 말고 네. 인사팀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음. 그 인도량을 맞추려고 노력한다고 들었어요. 음, 팔았는데 계약서 쓰고 다 들어와서 음. 갖다 주면 잔금 받는 거를 음. 굳이 왜 분기 말까지 꼭 인도하려고 저렇게 노력하지? 그 고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도가 좀 늦어져서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생산을 36만 대를 했는데 34만 대밖에 못 팔았다. 네. 예. 그러면 2만 대 정도가 재고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존에 있는 재고들도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 생산을 했지만 인도를 잘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지요?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적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2만 대 정도가 비었는데 그러면 재고가 됐다는 건가? 안 팔리고 있다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는 이게 자기들이 보통 납품을 하면은 이제 기말에 맞춰가지고 이걸 한 번에 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그 몰아서 하다 보니까 병목이 생기더라. 이 배송이 안 되더라. 배송이. 그래가지고 여기 뭐 배도 잘할 그러니까 선박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 네. 네. 여기 뭐 파도 얘기도 하더라고요. 파도가 너무 세서 자동차 운반선이 잘 안 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트레일러들도 잘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좀 3분기에 갔어야 되는 게 못 간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국 4분기에 인도가 될 건데 예. 지금 열심히 여기저기 그 알아보고 있다.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뭐 전쟁같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없다. 뭐 전혀 뭐 생산이나 판매에는 문제가 없고 거기서 단지 배송에 문제가 좀 있는 것뿐이다. 예. 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테슬라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의 그 연간 성장률은 그 아웃스탠딩보다는 좀 언더스탠딩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간 한 50% 정도 성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표치를 약간 좀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재무 책임자가 50%가 생산은 50%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인도량은 50%가 안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판매량은 예. 그거는 이제 그 배송 문제 때문에 예. 뭐 그렇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 CEO는 예측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한 중기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매년 평균 50%씩 생산과 판매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선박 기차가 충분하지 않고 파도가 세서 자동차 운반선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배송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판매량을 걱정한다면 이해는 됩니다. 예. 그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만들었는데 판매가 안 되면 어떡해. 인도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인도량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건 그게 판매량이기 때문에 고민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되는데 지금은 판매는 됐는데 예. 만들었는데 배송하는데 시간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게 좀 골치는 아프네? 라고 하면 그게 왜 그렇게 문제냐는. 근데 이 문제가 예. 저도 이게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시니까 네. 정확하게 잘 한번 확인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자동차는 도매 판매가 있고 소매 판매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공장 판매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딜러샵을 이용해요. 근데 예. 한국은 딜러들을 이제 수입차 정도만 딜러가 있지 현대차는 바로 파니까 예. 그 부분을 잘 그러니까 인식하기가 어려운데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딜러가 사간 거다라고 하게 되는 판매로 거고. 잡을 수도 있고. 예, 근데 테슬라는 딜러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죠. 소비자한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인도량이라고 자꾸 통계를 얘기하는 게 아마도 판매량 고객한테 도착해야 그걸 인도량으로 잡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판매가 잘 안 돼서 인도도 잘 안 됩니다. 당연히 판매 안 되면 인도도 안 할 거니까 그런 거라면 같이 걱정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왜 판매가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배가 잘 안 와서 뭐 이런 식이라면 예, 예. 판매는 됐는데 인도가 좀 늦는다는 거니까 예, 예.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럴 게 뭐길래 그럴까 하는. 그거는 지금 실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충격받고 있는 거는 약간 걱정하고 있는데 숫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 여기서 매출 목표가 생각보다 달성이 안 됐네. 인도 목표가 생각보다 달성이 안 됐네. 그것 때문에 인도 목표 달성 안 된 걸로 8%가 빠졌고 매출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것 때문에 6%가 빠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테슬라 쪽에서는 우리가 뭐 못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갖다 주질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팔았죠 사실 한 1년 전에 팔았죠 팔기는. 보통은 1년쯤 근데 그거는 계약금만 걸어놓는 거니까 그래서 인도가 돼야 숫자로 나머지 잡히는. 잔고로까지 다 받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인도가 잘 안 되면 그분은 계약금만 걸어놓는 거니까 이미 딴 차 타고 그냥 이제 말 안 수도 해 있고, 하고 할 수도 말 있다는 수도 말이군요.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 팔렸는데 뭐 어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3분기에 갖고 그러네요. 4분기에서 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우리 배송했습니다라고 해서 또 발표하진 않잖아요. 예. 그럼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된 다음에 4분기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깜깜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동차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고 뭐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네.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예. 그러면 뭔가 잘 안 팔릴 것 같아라는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 숫자를 딱 내놨는데 우리가 원하던 숫자가 안 나온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망한 매물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서는 아니다. 예. 인도를 못한 것뿐이지 잘하고 있다. 그래서 뭐 배하고 이런 거 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뭐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해서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면 테슬라는 이거를 왜 수요 둔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는 일단 그 가솔린 자동차는 사면은 니네 중고차 비싸게 못 판다. 예. 잔존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러면 지금 누가 새로운 가솔린 자동차를 사려고 하겠느냐? 예. 그러면 새 자동차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전체 자동차 판매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전기차의 점유율은 넓어질 거기 때문에 예. 자동차 전체가 수요가 둔화되는 것과 테슬라를 수요 둔화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 테슬라는 더 팔릴 것이다. 예. 뭐 그렇게 볼 그렇게 수도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분기 실적 딱 나왔을 때 인도량이 얼마 안 되는 걸 보고 나니까 생산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만들고 못 파는 거 아니야? 재고 쌓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각지에 있는데 예. 일단 중국입니다. 그 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한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판매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테슬라 판매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예. 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시장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뭐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경기 침체를 중국이 겪고 있고 에너지 위기로 인한 침체를 유럽이 겪고 있다. 근데 미국은 안 그렇다 일단. 예. 그리고
연준은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연준이 필요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다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예. 예. 일론 머스크가 예. 좋은 얘기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네요. 일론 머스크하고 비슷하다니까 또 불안해지는데 나는. 근데 어쨌든 그 중국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는데 답변은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럼 실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어떤가를 좀 보려고 아까 중국어로 된 요거 가지고 왔는데 예. 의외로 안 줄었어요. 이게 중국 자동차 생산이 1963만 대 9월까지고요. 전년 대비 7.4%, 판매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4.4%가 증가했습니다. 판매는 증가했는데 주황색 반은 뭐고 파란색 선은 뭐예요? 증가량. 선은 비율이요, 증가 비율이고 비율. 네. 그리고 요거는 하여간 판매량. 네, 판매. 근데 여기는 줄 줄었네. 9월까지만 아, 집계가 9월까지만 되니까 아니니까. 거니까. 네, 여기 더 올라가야 됩니다. 나쁘지 않다. 네. 네. 그래도 늘었네요. 어쨌든. 네. 예, 그래가지고 늘고 있는 게 있고 한 4.4% 정도 증가한 게 있고 예.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8월 기준으로 386만 대로 전년 대비 110%가 증가를 했어요. 예.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체 판매되는 신차의 중에 4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예요. 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시장의 25%를 그러네요. 컨트롤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 연장선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 판매량에 대한 성장 둔화가 있을 수 있지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점유하고 있는 침투율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 수요 둔화를 일방적으로 볼 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럽에 대해서는 그 잭 커컨 CFO가 답변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독일의 기가베를린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회사의 큰 위험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는다. 뭐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일정 시간 생산량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일 거라고 본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역시 독일에서 생산을 줄여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에너지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도 독일 생산은 계속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요가 둔화되면 공급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테슬라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캐파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차 판매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캐파를 다 가져갈 것이냐. 예.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중국에 있는 공장 중에 1공장은 지금 아예 안 돌리고 있거든요. 좀 노후화돼 가지고 예. 그걸 설비 개조를 해서 다시 돌릴 것이냐라는 판단에서 안 돌리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적당한 시점에 팔든지 뭐 예. 땅으로 하든지 예.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량을 줄이지 않을 거다. 지금처럼 우리는 공격적으로 늘리는 거를 지속할 거다. 전기차는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못 맞췄어도 그래도 한 50% 늘어난 거니까요. 목표가 50%인데 50% 조금 안 될 것 조금 같다. 안 될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테슬라 쪽의 답변은 그거 못 맞추는 거는 그 배송의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수요, 그러니까 이거에 더해서 원래 자동차 수요 논쟁 테슬라 외의 것도 하려 그랬는데 예. 테슬라 얘기를 먼저 시작한 김에 예. 테슬라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예. 세미 트럭이라고 있어요. 대형 트럭. 네. 네. 전기로 가는 대형 트럭.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는 좀 무거워서 이게 장거리를 뛰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 세미 트럭을 발표한 게 2017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세미 트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12월 1일에 펩시에다가 세미 트럭 1호를 납품을 할 것이다. 네. 12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얼마 안 차가 남았네. 이렇게 예. 되지 않겠느냐. 예. 우리 펩시 트럭. 상상도입니까? 상상도네. 상상도. 예, 예. 아직까지 그 안 세미 나왔네. 트럭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아, 근데 저렇게 그 열흘 후에 인도해야 되는데 아직 모양도 아무도 못 봤나 봐요. 저렇게 12월 1일이니까 한 달 열흘. 한 달 열흘. 장기적으로 달려야 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 달려야 되는데 저것도 순수 전기차로만 하겠다. 예. 테슬라에. 예. 저 세미 트럭이 아니라 그냥 트럭인데요, 저건. 네. 아, 이름이 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클래스 A급 트럭이라 그래서 대형 트럭을 A급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네. A급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 세미 트럭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납품을 하게 될 건데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500마일, 800km.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현대차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던 수소 트럭의 주행 거리가 한 500k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800km 그거보다 더 넓다. 더 길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긴 한데 뭐 다음 한 달 열흘 남은 차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하기는 좀 않을 거니까. 예.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 답을 했는데 뭐 장거리 대형 트럭 얘기할 때 맨날 수소가 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숫자를 그러니까 나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거리 트럭에는 뭐가 적합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수소 트럭이라고 답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는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봐야 된다. 그럼 니네 진짜 그 숫자가 나와? 차를 만들었을 때 그 숫자가 나와? 수소 트럭이 예. 나는 우리가 더 길다. 나는 나와 숫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행거리 800km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숫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숫자는 수소가 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트럭은 주행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적재함 안에 배터리가 얼마나 차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꽉 배터리를 저 다 적재함을 다 배터리로 채우면 짐은 이만큼밖에 못 실어. 저도 저 그 생각했어요. 적재함에 있고 다 충전되는데 한 이틀 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면 한 2만 킬로는 가. 그러면 잘 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 트럭 안에 설마 배터리의 그렇게 안 부피나 하겠어요. 중량이 네. 얼마나 중요하냐인데. 예. 근데 그 얘기가 네. 되게 이론 논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터리가 뭐 옛날 현대차에서 발표한 거는 배터리 트럭으로 하면은 전체 적재 공간의 한 5분의 2 정도를 배터리로 채워야 된다. 네. 5분의 2. 예, 그러면은 트럭 중요하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재미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물건 재미로 실으려고 타는데. 타는 건데 적재를 한 5분의 2, 40%를 못 하게 되면 예. 상업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주장이었어요. 근데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만약에 세미 트럭이 800km 주행에 적재가 공간이 꽤 나온다라고 예. 한다면은 사실 수소와 전기 논쟁을 그동안은 되게 이론적인 논쟁을 해왔는데 예. 수소 쪽에서는 이론적인 한계가 이론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하다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럼 실제로 그런 차를 만들어내서 상용화를 시켰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소가 장거리에서 뭐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긴 예. 하죠. 그런 트럭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정도는 그러면은- 아직 아니다. 예, 그럼. 그런 이게 그러니까 승용 부분에서도 예. 배터리하고 수소하고 조금 경쟁하는 모습을 살짝 보이긴 했어요. 예. 근데 배터리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승용차에서 수소차는 좀 떨어져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차는 그걸 보여주고 실제로 사람들이 타고 만족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생기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수소는 인프라가 잘 안 만들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수소 트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트럭이 그 넥소 거 2개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내구성이 뭐 한 4년, 5년? 그럼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되게 비싼데. 그럼 지금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라 그러면 수소라고 답할 수는 있을 건데 예. 실제로 그러냐? 숫자는 안 그렇다. 근데 나는 이제 12월 1일 날 펩시로 인도를 하면서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예, 그런 거고. 궁금하네요 정말. 궁금하네요, 진짜. 그리고 얼마나 2024년에 나오는지. 잠정적으로 한 5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러네요. 또 트럭은 또 승용차 늘리는 거랑 또 차원이 트럭으로? 다르거든요. 예. 와.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승용차보단 비싸기 때문에 승용차 몇 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사이버 트럭,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기각 텍사스의 시설 준비가 돼 있고 내년 중반 초기 생산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탱크 같이 생긴 거 그거? 예, 예. 예. 근데 이제는 좀 그 또 미루면 안 되겠죠? 그렇기도 채팅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사실은 컨테이너에 배터리를 찾겠습니까? 컨테이너는 다시 실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트럭은 예. 무거운 거 실어야 되고 무거운 거 실으려면 배터리 소모가 크니 배터리 자체도 많이 달아놔야 전기 트럭이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배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 무거운 걸 그 오랫동안 무거운 걸. 달리려면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실상 싣고 다니는 트럭이 돼버리니까 이게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게 기존의 걱정이었는데 예, 이론적인 네 걱정이죠. 그랬었죠. 예. 그거를 이제 풀었으니까 저걸 이제 할 텐데. 그러니까 800km 간다 그래갖고 그거를 적재함을 배터리로 다 채워버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800km가 아니라 예. 어느 기존의 뭐 휘발유나 경유 트럭에 비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경제성이 효율이 나오느냐. 나옵니다. 예. 그 얘기 이제는 그 얘기를 해야지 몇 킬로를 달립니다는 건 그거는 승용차에서도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나왔어요. 이게 그거 말고 예.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라는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어요. 뭐 근데 그 머스크는 답변 안 해도 돼 이제는 보여주면 되니까. 네. 그동안에 그거를 토탈 코스트라 그래갖고 TCO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네. 이 트럭을 하나 사서 실제로 운영을 해서 들어가는 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벌 수 있는 돈
계산하면 트럭 한 대의 수익성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TCO가 너무 높으면은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트럭을 안 사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보통 보조금 같은 걸 넣어가지고 TCO를 좀 얹어서 맞춰주는 해주죠. 성격이 예. 있는데 네. 뭐 그렇진 않겠죠. 이거 그 오랜 기간 기다렸다 내는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소차 내지는 수소 자동차, 수소의 생태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예. 수소 승용차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음. 그런데 수소 트럭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왜? 전기 트럭이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걸 만약에 머스크가 보여준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거는 머스크에 대해서 박수 칠 게 아니라 수소가 과연 그런 미래의 대안으로 대안인가? 계속 떠올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거는 조금 제가 또 수소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조금 결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변명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소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수소를 쓰고 싶어서 수소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어떤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 운송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수소를 사용하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소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근데 그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인프라 투자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투자나 그런데. 예. 그런 데서 이제 수소와 관련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자동차만큼 이렇게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수소라는 거를 미래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수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순서를 반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차라는 게 있으니까 수소를 만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네. 사실 수소는 에너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컨셉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예. 그럼 뭐 수소값 똥값 되고서 그럼 에너지값 싸다고 또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왜냐면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된다면 뭐 그런 컨셉이라 이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이 프로님도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데 예.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답변을 한 거예요. 네. 정답을 얘기하라 그러면 수소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숫자는 안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오케이. 했고요. 그 다음 얘기는 차세대 플랫폼 관련한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이렇게 S하고 X 플랫폼은 있는데 모델 S, 모델 X 플랫폼 하나 있고 그 다음 모델이 3하고 Y 플랫폼. 3Y. 예.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랬더니 정확한 날짜는 없는데 뭐 가격은 절반, 가격 절반? 예. 예. 출력은 2배가 될 거야.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 논쟁들이 좀 있어요. 콕스 오토모티브의 분석인데요. 예. 사실 이게 첫 문장부터 들으면 되게 막 혼란스러운 그런 얘기예요. 예. 그대로 읽어보면 공급에 제약이 있는데 경기 침체가 있고 업계가 물량 증가를 보이기 시작할 태세를 보이는 와중에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 여기서 콕스 오토모티브에서는 더 이상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차를 살 수 있을 때 차는 생산되지 않았고 미국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살 수 없을 때 신차가 더 많이 출시되는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높은 이자율이 저소득 구매자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미국은 자동차 구매에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거의 모든 사람이 빚내서 사기 때문에 자동차를 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차값 올라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콕스 오토모티브에서 분석한 거는 과거 서브프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 서브프라임의 구매자가 전체 시장의 한 14% 정도를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할부 금융을 낼 때 자기가 네. 서브프라임 예. 고신용자가 아닌 사람의 비중이 한 14% 정도 됐는데 이제는 그때가 2019년 기준 지금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금리가 지금 한 2%포인트 넘게 올라서 7% 이상 되다 보니까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매월 그 월별 지불금이 얼마인지를 통계를 내요. 자동차에 월 얼마를 내는지에 대한 통계를 내면서 예. 소비자들의 부담이 얼마큼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통계를 내요. 근데 이미 월별 지급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네.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 시장에서 사실상 낙오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럼 거예요. 수요가 줄어들겠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앞으로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고신용 고소득 구매자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러면 자동차는 고급 시장으로 재편이 될 거고 신차는 럭셔리 자동차 시장이 될 거다. 그 얘기는 전체 판매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올해 신차 판매 전망을 1,440만 대에서 1,370만 대로 10년 만에 최저치로 전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BOFA 증권 같은 경우에 자동차 재고가 143만 대라 2021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별 기준으로요. 예. 거기다가 UBS 증권은 자동차 산업은 이제 곧 3에서 6개월 안에 그 공급 과잉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년간 높은 마진율 니네가 유지했던 거 그거 다 이제 그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포드는 매도, GM은 중립 리포트를 내서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야. 물론 GM의 메리 바라 회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CNBC하고 인터뷰를 좀 했어요. 예.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공급 제한이 있었고 지금도 물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여전히 반도체 부족 문제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공급망을 체크하고 있는데 여전히 SUV에 대한 수요가 많고 내년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이 자동차 회사가 바라보는 관점과 예. 분석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달라요. 많이 다르네요. 아, 수요자들이 그럼 한 번 더 휘발유차, 경유차를 살 거냐? 사면 아니면 내년에는 불안해서 전기차로 살 것 같냐? 살 거냐? 꼭 그렇진 않은 게 메리바라 회장이 강조했던 부분은 EV 쪽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 1분기에 실버라도 그 미국에서 잘 팔리는 픽업 트럭 있거든요. 예. 그거 전기차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블레이저도 굉장히 잘 팔리는 차고요. 3분기에 이코녹스 EV 중형 SUV 그게 나올 거다. GM의 경우 말씀하신 전기차를 많이 팔 거다. GM도. 예,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되게 낙관적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3분기에 63만 대를 판매해서 1% 정도 증가했는데 네. 그럼 뭐 1% 증가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분기에 35%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35%푹 빠졌던 게 3분기는 거의 그냥 원상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엄청난 반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동차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경쟁력은 테슬라가 훌륭한 건 다 아는 건데 전기차에서 다른 말씀하셨던 GM이나 포드나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뭐 금리도 나쁘고 경기가 안 좋아서 뭔가 이 GM이나 포드나 이런 미국의 뭐 폭스바겐이니 이런 회사들이 내놓는 전기차가 진짜로 테슬라만큼 경쟁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약간 입증이 잘 아직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본격적인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차가 안 나왔습니다. 차가 안 나와서 네,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F15 뭐 아니 150 뭐 F150 정도가 나와 네.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GM에서 팔고 있는 전기차들은 뭐 볼트 EV라든지 볼트 EUV라든지 과거 그 내연기관 베이스로 나왔던 차들이고, 예. 그럼 거기에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만든 차는 아직까지 없어요. 거기다가 주요 자동차 메이커인 일본의 전기차가 마땅한 게 없죠. 그 독일의 전기차 중에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는 폭스바겐이 내놓은 거밖에 없어요. 네. 그럼 실제로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차라 그러면은 현대기아차가 EGMP 플랫폼 가지고 내놓은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현대차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구조의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기 전에 현대차 얘기 조금만 해드리면은 예.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현대차도 이제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말씀 들어보면 왜 고민이 되는지 좀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환율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현대차 임원분 만나갖고 환율은 어떤 효과를 좀 주나요? 물어봤더니 일단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수입을 해오니까. 네. 근데 전체 판매가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만큼이고 판매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이만큼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20%가 원가다 그러면은 20%에서 뭐 한 10% 올랐다 치고, 근데 여기는 판매가는 100에서 10%가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훨씬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니겠지만 미국 시장으로 가보면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달러로 차를 만들어서 달러로 팔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원화로 만들어서 달러로 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국내에 지금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GV80 같은 경우에 한 2년 반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아반떼라든지 아니면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최소 24개월, 2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정확하진 않은데 예. 만들면 한국에다 먼저 주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미국에 팔면 훨씬 좋은 값을 훨씬 많이 파니까. 팔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유럽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크잖아요. 예. 거기가 뭐 에너지 가격 되게 비싸졌고 유럽이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거의 분기당 100만 대씩 생산 감소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럽 전체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게 한 400만 대, 5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한 100만 대 정도가 생산 감소가 예상이 된대요. 근데 그 와중에 현대차도 동유럽에 생산 공장이 있긴 한데 예. 인도에도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생산을 늘리면 그쪽으로 밀고 들어갈 여지가 생겨요. 예. 그 와중에 올해 누적으로 보니까 유럽 시장 점유율 9.9% 거의 10%다 되는데 여기가 지금 3위가 됐어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라 그러면 폭스바겐 그룹, 예.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리고 푸조 시트로행을 다 더한 스텔란티스. 예. 그리고 원래 르노가 또 있잖아요. 예. 근데 르노를 제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럽 시장에서 거의 10% 한다는 건 점유율 되게 높아진 거거든요. 이런 거 종합해 보니까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0% 조금 안 될 거래요. 현대는. 예. 그리고 기아는 10% 넘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전에 그 현대차가 거의 뭐 로컬 자동차에서 미국이랑 중국 시장 뚫으면서 이렇게 쫙 올라갔던 데 있어요. 예. 그때가 영업이익률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찍었거든요. 그리고서 다시 쭉 내려와가지고 뭐 4%, 3% 막 요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처럼 영업이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두 자리. 지금 예. 환율이 좋아서 뭐 그런 여러 효과들, 점유율이 넓어지는 거, 공급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환율 효과. 그리고서 2분기에 근데 2분기 원래 그 실적을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뭐 2조 얼마짜리 그 리콜 엔진 품질 비용을 여기다 왕창 떨었구나 또. 이제 떨어놓으니까 이제 이거 그냥 보여드리고 갈게요. 예. 네.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예. 잊혀질 때쯤 되살아난 리콜의 기억. 이런 리포트를 또 쓰게 되네요. 이쯤 되면 3분기는 과학이다. 지겨운 품질 비용. 차라리 전기차 전환 가속화 예상.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예. 애널리스트들 짜증났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을 때 현대차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저 품질 비용은 얼마나 더 나가야 된다. 더 남았습니까? 저거 진짜 계속 조금씩 떠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 길어지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좀 네, 다음에 한번 다시 하죠. 다음 예. 주 금요일쯤이 아마 실적 발표되는 날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다음 주에 발표가 되긴 됩니다. 예, 그때 맞춰서 한번 그래요. 다시 하죠. 현대차, 기아차에 얘기는. 초점 맞춰서 예, 하겠습니다. 네,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